부터 보겠습니다. 알파벳 오늘 9%대 9.14% 상승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썼고요. 오늘 나스닥 지수 1%대 오르는데 그 분위기를 주도한 게 바로 알파벳의 이슈입니다. 어제 이 내용 우리 자세히 이미 들여다봤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그 인터넷 검색 시장 요 반독점 소송이 5년간 진행이 됐었는데 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전 그 회자되던 내용에 따르면 크롬메가 이 사업 분할해야 될 수도 있다.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악재를 털어낸 것이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해짐에 따라서 불확실성 제거하면서 알파벳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9%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월가에서도 이 분위기에 따라서 호평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일부는 어제 하루만 해도 굉장히 목표가 변동을 한 증권사들이 일단 10개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일부만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일단 니드햄에서는 220달러에서 260달러로 그리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를 했고요. 키뱅크에서도 230달러에서 265달러 선까지 보면서 이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웨드부시 증권에서 이제 댄 아이브스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길 이 구글의 검색 사업에 이 장기적인 성장성, 내구성에 대해서 더 건설적인 견해를 갖게 됐다면서 목표가 상향의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3%대 올랐어요. 그 이유는 이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우리 거 써 이렇게 탑재하는 대가로 애플한테 주던 그런 비용 있잖아요. 약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이 지급도 유지되니까 애플도 일부 주가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 그 사업 부분 수익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덜어내면서 3%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9% 3% 각각 오르면서요. 오늘 하루에만 알파벳 시가총액 2,340억 달러 늘었고요. 애플 시가총액도 1,300억 달러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 소식 간단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약간 우선순위에서 뒤에 밀렸네요. 며칠 사이.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잘 안 나와서 전달드리는 저도 좀 속상해서 그래요. 판매 부진을 여러 시장에서 겪고 있는 테슬라인데 어제는 그 인도 야심차게 진출한 인도에서도 잘 못 팔았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튀르키예 8월 판매량이 나왔는데 이 모델 Y 중심으로 해서 8,700여 대를 팔았대요. 이게 7월 대비해서 86% 가까이 급증한 판매 수치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렇게 있었고 또 한 가지 주가에 조금 더 힘을 불어넣었던 것이 세일즈포스 CEO가 테슬라 공장을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방민 후기 겸 X의 그 사진도 올리고 이제 뭐 평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 공장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서 옵티머스 사진 찍어 올리면서 머스크의 미래 비전을 확인했다. 미래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호평을 하면서 이것도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듯합니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려는 머스크의 그런 발언에 약간 동조하는 느낌이어서 아마 이 부분도 외신이라든지 투자자분들 많이 주목을 하신 듯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풍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좋은 날입니다. 풍풍님 계신 지역은 비가 오나요? 저 아까 오전에 출근할 때 보니까 비가 좀 내리던데 저 부모님이 새벽에 빗소리에 깼다고 잠을 잠깐 깼다고 할 정도로 비가 새벽에는 엄청 내렸대요. 오늘 한 2시까지 오후 1~2시까지 서울권에서는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버주님께서 에코프로도 버텨서 이렇게 가격대에 팔았었는데 그때도 매수했었. 저는 무조건 더블 보신다고 와우 그러세요. 네.
그리고 포추님 구글 풀매수, 알파벳 풀매수 말씀하셨고, 우리 림님도 알파벳 갖고 계신다고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요거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와, 포추님, 역시 투자 고수. 림님도 축하드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파벳 300 넘을 때까지 안 보신다고. 대부분 월가에서 지금 목표가 줄상향하는 가운데에서도 260달러 선? 요 정도 선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평균가 23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목표가 평균가 300달러까지 보신다고 코치님. 152달러 매수하셨다고. 100달러 정도. 예. 자, 메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영상은 재생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 어제 요거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약간 이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자리 메타에서 이제 주최한 자리였는데 최근에 그 유명인 얼굴 사진 합성해서 부적절한 그런 약간 이미지 미성년자 요청에 응답해서 그러한 영상이나 이미지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성년자랑 그런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메타 쪽 뭐 아시아 담당자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보면 저 범죄 분석가죠. 권희룡 교수 그리고 뭐 배우인 것 같은데요. 김성은 배우 그리고 뭐 메타 등등 요 관련자들이 나와서 메타가 어떤 조치를 이런 논란을 덮기 위해 그리고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얘기하는 자리가 한국에서 열렸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거고요. 자, 메타 보면 그래서 AI 챗봇 규정을 이달 초에 바꿨어요. 1일에 바꿨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적절한 성적 대화 등이 논란이 되면서 AI 챗봇 등 이런 게 좀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위험 주제, 뭐 성적 대화 제한하고, 뭐 괴롭힘 따돌림, 뭐 자살, 뭐 이런 거, 뭐 극단적 선택, 이런 혐오 표현 등등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시기 장애. 뭐 거식증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좀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어쨌든 챗봇 규정 일부 변경을 하면서 피력을 하고 있다. 성착취물하는 성적 동영상 자동 감지 기능 강화하겠다.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메타 소식 살펴드렸고요. 예,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지금 알파벳 구글은 이 반독점 요 소송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지금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아마존이 또 반독점 소송 걸릴 위기에 나와 있어요. 걸릴 위기가 아니라요.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시애틀 연방법원이 아마존 상대로 초대형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한 집단 소송, 소비자 집단 소송이에요. 한 2억 8,800만 명 정도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2017년 5월부터 5개 이상 아마존 입점한 제3자 판매자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가 대상으로 돼서 이렇게 규모가 좀 커진 거고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로이터에서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이냐면 아마존이 아마존에 판매자들이 입점한 기간 동안 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책정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도록 제한을 해서 이게 반독점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여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정책에 따라서 판매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얻게 되고 여기에 따라 이것을 수수료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해서 결국 그 피해를 소비자가 입었다. 이런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그 해당 정책을 2019년 이후에 폐기했다. 이미 중단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기는 했는데요. 결국엔 이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아마존 오늘 새로운 소식으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AI 소식 모아 오늘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어요. 일단 스케일 AI 메타와 관계성이 깊어졌는데
메르코르랑 여기가 지금 메타랑 그렇게 연을 맺고 나서 여타 다른 쪽이랑은 막 계약 해지되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경쟁사와 전 직원 대상으로 영업 비밀 위반 행위로 좀 영업 비밀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여기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버와 네트워킹 사업 부문 빅테크들 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월가 추정치를 뛰어넘는 3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C3 AI 이쪽이 실적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 시간의 거래에서 1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단행을 했는데 신임 CEO 선임하겠다. 그리고 영업 서비스 조직도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 연간 실적 전망치 일부 좀 초래를 하면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랑스 AI 기업이에요. 여기 구글 딥마인드랑 메탈 출신 연구원이 세운 기업이죠. AI 챗봇 일단 르샤를 개발을 한 곳인데 투자 2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자금 조달을 했고 상장 아직 안 했는데 상장 후에 기업 가치 한 140억 달러 추산한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M7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